제21대 총선은 경기 북부의 봉과 양주에서 첫 사선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교통과 문화, 산업 등 양주를 한 단계 성장시킨 인물인데요. 선택과 약속, 제21대 국회의원 대담. 이번 시간에는 양주를 경기도의 중심 도시로 이끌고 있는 양주 첫 사선 의원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취임 소감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했듯이 양주시 최초 사선 국회의원이자 21대 국회 경기 북부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십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준 우리 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나 경기 북부 지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 양주 시민들, 우리 경기 북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도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다선, 다득표, 네.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첫째는 지난 4년 동안 또 멀리 봐서는 제가 초선 때부터 3선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좀 대충 시민들이 평가해 주지 않았나. 양주의 전철 1호선부터 7호선까지 뭐 GTX 신호선이라든가 주요 기반 시설들 이런 걸 제대로 갖추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를 평가해 줬다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또 양주 발전을 위해서 정성호에게 한번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지역 주민들이 또 다선 의원, 힘 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가 합쳐져 갖고 많은 득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탄한 기반 속에서 사선에 성공을 했지만 선거는 또 힘듭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는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힘들었던 것보다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그 시점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실제 대면 선거 운동은 뭐 거의 하지를 못했고 길거리에서 거리 유세라든가 거리 인사 정도만 했기 때문에 시민들과 좀 깊이 있는 또 많은 또 여론을 듣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좀 그런 게 좀 어려웠죠. 또 그 외에 뭐 제가 또 오랫동안 해왔고 또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어떻든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뭐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요새 뭐 보시는 바가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빨리 여야가 서로 좀 양보를 해갖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늘 제가 주장했던 대로 민주주의는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여야가 서로의 각자의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갖고 빨리 개원해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합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정치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의원님만의 정치 철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관계를 볼 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가 선악의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나하고 상대방 또 내가 속한 집단하고 상대 집단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다. 다른 거다. 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서로 약간의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지 선악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늘 정치를 하려고 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늘 제가 좀 정의롭게 또 공정한 정치를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늘 하셨던 말씀인데 정치는 우리 사회에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이런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정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철학과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뭐 생활 신조나 좌우명은 좀 있으십니까? 뭐 정치 철학 또 그렇지만 제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좀 마음을 비우자. 내 마음을 좀 비우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가치관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게 한마디 표현하면 심재라고 장자의 그 인간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떻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는 게 그게 그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더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자세로 심재의 자세로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취미가 책을 읽으시는 늘 책과 함께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뭐 가슴에 담는 글귀 몇 문장 뭐 소개해 책이라기보다도 제가 변호사 때부터 제 명함에 초선 국회의원 할 때까지 제 명함에 맨 위에 쓰였던 글귀가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변호사 20년 하면서 초선 정치 때까지 늘 마음에 새겨뒀던 구절입니다. 정의로운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읽었던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비드 웰즈라고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준 책인데 2050 거주 불능 지구라고 해갖고 기후 환경 문제를 제기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갈 수가 없지 않은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구의 상태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 정말 지금 우리가 시작해도 상당히 늦었다는 거.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인류의 그 전망이 기후 변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저는 정말 심각하게 느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산업 생산이라든가 인간의 이동이 적어지니까 그 지구가 맑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황사 현상도 적어졌고 대기 오염도 많이 나아졌고 또 뭐 다른 나라 보면은 오히려 동물들의 활동이 더 편해졌고 생태계가 좀 복구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 정말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들어가셨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위원장까지 하셨는데 또 들어가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당연히. 지금 뭐 최근에 여야 간에 그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원회가 상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 상원은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정부 공무원들에게 어느 부서가 가장 힘이 있고 역할을 하냐 하면 다 모든 공무원이 기획재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의 방향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의 주요한 사업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되려고 하면 기재부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기부의 기반 시설들을 제대로 유치하고 또 추진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효과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제가 왔고요. 또 제가 이번에 기재위를 사실상 3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또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말은 잘 안 듣습니다. 힘이 있는 국회의원 말을 좀 듣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여당의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가장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기재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선 중개인으로서 우리 20대 국회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무엇이 있을까요? 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지금 더군다나 이번에 지난해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든 또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초유의 일이다. 전대미문의 일이다. 또는 미중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낼지 아무도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현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다 써서 이 위기 극복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문제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군다나 이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경제를 살려내는 데서 가장 시급한 요소가 역시 기업, 가계, 정부 이렇게 세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의 활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기업 혁신을 위한 어떤 국회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그 기획재정위원회 다시 지원해갖고 들어가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다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게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정말 살려고 치열한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갖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새로운 혁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규제를 갖다가 과감하게 우리가 혁파해 줘야 됩니다. 과거의 규제 틀로 갖고서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겠지만 기업이 원하는 규제들을 좀 과감하게 혁신시켜 주는 게 국회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규제가 있겠죠. 입주 규제부터 환경 규제, 그다음에 각종 노동 관련 규제들이 있겠지만 역시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투자에 관련돼서 시도할 수 있게 지난 과거에 저희가 규제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었는데 덩어리로 뭉뚱그려 갖고서 통째로 규제를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기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서민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1차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번째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1차 그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련해갖고 이게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줬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능감은 다 느끼고 있는데 결국 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지금 아직 논의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벌써 제출된 지 20일이 지나고 있는데 여야가 개원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3차 추경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됩니다.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서민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위기에 처한 기업들들 또 고용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게 국회에서는 3차 추경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거고요. 그러나 3차 추경안 그 이후에 다시 가을쯤에 저 제2차 팬데믹, 2차 대유행이 올지 모른다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제2차 팬데믹, 2차 대유행을 갖다 없이 그냥 극복이 된다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많은 다수의 학자들이 2차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다시 2차 그 긴급재난지원금도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재정 문제가 문제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차 추경을 빨리 해갖고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주시는 교통 문제, 산업 기반 구축 사업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을 꼽는다 그러면 무엇을 일단 가장 시급한 게 가장 오래된 수건입니다. 양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수건이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인데 지금 의정부 장암부터 시작해갖고서 탑성역, 그다음에 양주까지 오는 구간이 세 구간으로 나눠져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 공부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13공구가 최초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보다 총 사업비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비가 1,200억 원이나 늘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설계가 적정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끝내갖고 13공구를 빨리 시작해갖고 전철 7호선 양주에 들어오게 빨리 조속한시 들어오게 하는 게 양주 옥정지구를 빨리 살리는 거고 또 양주는 양주 옥정지구가 빨리 입주를 해야만 지방세수가 늡니다. 옥정 회천지구가 다 입주했을 때 지방세수가 적어도 500~600억 정도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들이 있어야 양주의 상대적인 낙후 지역들, 서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전철 7호선 조기 착공, 조기 개통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GTX 신호선 내년 말 착공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GTX 신호선은 그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민자 적정성 심사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예. 일부 정치인들이 차량 기지 문제를 갖고서 문제 제기를 하고 차량 기지를 갖다가 좀 다른 데로 저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듭니다. 더군 또 일부에서는 양주역에도 정차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경기 남부 지역에서 GTX 신호선 정차역을 갖다 늘려야 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GTX가 아닙니다. 고속철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주 종착역이기 때문에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양주 덕정역에 가까운 그 군부대, 네. 군부대를 좀 이전시켜 갖고 저희들이 하려고 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단 이 신속하게 이게 사업이 시작되고 조기에 완공되는 게 중요하니까 좀 적극 협력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교통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교외선 재개통 관심이 많으신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떨까요? 교외선 관련해서는 일단 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고양시가 돈을 좀 내갖고 용역이 좀 별도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기재위원장 때 또 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해갖고 네. 용역비를 일부 받아갖고 두 군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교외선 재개통이라기보다도 교외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재개통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폐 철도 부지들을 갖다 개발해갖고 성공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경의선 또 좀 중앙선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경의선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이 다 공원화해 갖고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를 하고 있고 재개통에 됐을 때는 사실 이게 사업성이 나오기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지역 이용률도 높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길게 봤을 때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순환철도, 네. 순환철도와 연결 지어 갖고서 재개통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이걸 다른 방식으로 개발해 갖고 특히 장흥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양주시하고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따로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해 갖고 모아 갖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적의 대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흥지구 관련 경제 활성화, 네네. 교외선 재개통이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외에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외선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네. 어쨌든 교외선의 경제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게 경기 순환철도로 연결된다고 하면 경기 전체 균형 발전에 굉장히 전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철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길게 봤을 때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 재개통이 정 이게 사업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장흥 지역의 그 교외선 구간만 하더라도 네. 관광지도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흥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 네. 현재 양주시가 경기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분도 얘기는 거의 나온 지가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뭐 구체적인 추진은 잘 안 됐습니다. 뭐 추진하자는 분들의 이유도 있고 추진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이런 희망들 때문에 분도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쨌든 경기도민의 투표라든가 도의의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의정부에 우리 김민철 의원이 분도 관련 법안을 내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다만 왜 분도를 하려고 하는지 경기 북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들 또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경기 남부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 예산 지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진행돼서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다만 경기 북부도 또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고양 파주하고 구리 남양주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양주, 동천, 연포천, 경기 북부의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의 가운데 지역은 굉장히 셋 중에서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도 분도를 강력히 주장하고 정 안 된다고 하면은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또 예산 지원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읍면 간 또 지역 격차가 또 큰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지역 내 교통망만 좀 갖춰진다고 하면은 지역이 전체가 다 10분권 내로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역 간 격차 문제는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옥정을 중심으로 신도시로 이제 몰려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역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역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 중요한 게 복지 시설들, 네. 의료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갖고 복지 네. 시설들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시설들 이런 걸 모아갖고 각 읍면에 종합 복지 시설들을 특히 이제 그 행정센터들을 갖다가 복합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양주가 이미 이제 광적 같은 게 네. 치매 안심센터 있고 은연면에도 마찬가지로 은연 보건소, 은남 보건지소를 확장 개편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복지, 편의시설들을 모아서 복합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덕부초소 그 의료 인프라가 일단 취약하다 얘기가 참 많아요. 네네. 방안 있습니까? 지금 민간 병원들을 양주에 유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미 의정부에 네. 2개의 대학병원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네. 지방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 북부에 의정부, 양주, 동천, 연천 이런 지역에 지금 거점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네.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에 하나가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를 확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은 양주가 지금 가장 지금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센터를 양주에 유치해갖고 네. 어쨌든 주민들의 긴급한 그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다양한 계획 잘 들었고요. 앞서 의원님은 3번의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네. 국회, 그다음에 지역 간 왕성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갔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회의원이 무슨 벼슬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3D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휴식이라는 걸 제가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 바쁘니까 지역 현안도 많고 국회 와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국회에서 입법 예산 통해 갖고서 우리 중앙에 해야 될 일도 뒷받침하고 또 지역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지역에 가면은 주말에 가면은 또 지역 주민들 늘 만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큰 민원도 있겠지만 되게 작은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와 관련된 또 그런 민원도 들으면서 또 해결해 주려고 최선 다하고 있고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상책이죠, 사실은. 네. 네, 의원님하고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의원님 인터뷰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의원님께서 일하는 국회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네네. 일하는 국회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죠. 국회의 고유한 책임이 예산을 통해, 입법을 통해 갖고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룰들을, 원칙들,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세금이 행정부를 통해서 또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잘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 또 행정부, 그다음 다른 기관들의 제대로 일하는지를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 이게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가 정말
이렇게 놀 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원도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 여야가 양보해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국민들이 필요한 입법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미루지 말고 예산들 지금 3차 추경도 지금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 심사 철저히 해갖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 감시 행정부가 그야말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또 감시할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해갖고 정책적으로 경쟁하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선 이제 4년씩 이기려면 16년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뭐 양주 시민들한테는 정성호가 그래도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국회의원이었다. 뭐 그런 평을 받는 게 우리로서 제일 낫겠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혹시 우리 양주 시민은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 북부 시민들에게 정성호가 국회의원 할 때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그동안 뒤처져 있었지만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평을 받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법이라도 한두 개라도 제대로 만들어갖고 어떤 법 생각하면 정성호 의원이 만들었지 하는 이런 기억을 좀 남게 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은 게 모든 의원들의 희망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양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양주시의 주인은 양주 시민입니다. 우리 시가 발전의 속도가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양주 시민이라는 것, 또 양주시 발전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함께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발전하는 양주, 희망의 양주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택과 약속 제21대 국회의원 대담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중진 의원의 말 속에 겸손과 변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사선에 오른 정성호 의원이 이끌어갈 양주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선택과 약속 제21대 국회의원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